이렇게 빨리 해방이 될 줄 몰랐어. 일본이 200년은 더 할 줄 알았지. 이 뭔 개소리야! 광복 후 유명한 친일파 문학가가 한 말입니다. 서서히 몰락해가는 일제시대에 지식인으로 살면서 이 정도로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는 것은 그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이유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임태근입니다. 확증 편향, 쉽게 말하면 내 기분 좋을 것만 보고 불편한 건 안 본다는 것인데요. 앞서 예를 들었던 그 친일파 문학가도 마찬가지였겠죠. 요즘은 더욱이 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로버트 베크맨의 크레시스, 대폭락이라는 책입니다. 요새 제 나이 또래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정보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에게 금전적으로나 개인적인 홍보면으로나 이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적인 면만 주구장창 접하게 되죠. 그런데 투자를 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뿐 아니라 책 내용 자체에 우리가 편향적인 사고로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먼저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목처럼 시장이 폭락한 사례들을 풀어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은 총 399페이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은 시장의 폭락 원인과 대비에 대한 내용, 2장부터 12장까지는 튤립 열풍을 비롯한 다양한 시장 폭락 사례들을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1장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시장 폭락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 책이라 투자를 하라 또는 말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 폭락한 원인 그리고 징후 등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런 경우엔 투자의 신중함을 더욱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도 읽으면서 뜨끔했던 신중함을 꼭 가져야 하는 4가지 경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노력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않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탐욕에 하는 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원유 투자가 있었겠죠. 둘째, 대출 등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투자. 셋째는 공포로 인한 투자예요.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어떤 대열에 껴서 부자가 되고 있고 나만 참여하지 못한 것 같다는 공포심에 무턱대고 하는 투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건 1, 2년 전에 가상화폐 열풍 때가 생각이 나네요. 넷째, 이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는데요. 바로 투자를 부추기는 목소리가 열기를 띨 때 또는 원래는 없어야 될 사람들이 그 시장에 과도하게 활동적인 상황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들이 그 시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경우엔 이미 상처가 굶고 있는 것이니 신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책은 지금 말씀드리면 30년 전에 쓰인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읽어보면 당장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자의 통찰력이 굉장하다는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기본 소양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보면 재밌는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다비스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 책에선 조금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내용인즉 나이트클럽 댄서 출신인 그가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라는 책을 썼는데 결국은 진짜로 돈을 벌었는지는 믿을 수 없고 내용이라 하는 것도 그 이전에 뻔히 다 나왔던 내용들에 불과하며 정확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책을 팔아서 몇백만 불을 벌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박스 이론이란 방법으로 나름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책도 많이 파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맞는지 아니면 저자가 맞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접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힘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맛보기로 재밌는 폭락 사례 하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2장 내용인데 튤립 열풍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최근 가상화폐와 비교해서 TV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600년대 초반 네덜란드는 지금의 미국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았고 또 플렉스를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폭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튤립이었습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튤립이 대상이 된 겁니다. 결국은 튤립 하나의 암스테르담, 즉 지금으로 따지면 맨하튼의 집 한 채 가격으로 뛰었습니다. 모두가 불나방처럼 뛰어들었고 나중엔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었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튤립이 절대 가격이 떨어질 리 없는 대상이라 생각했대요. 우리도 이렇게 절대 떨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요? 뭐 어쨌든 나도 비싼 가격으로 튤립을 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이 튤립을 사줄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굳건했다고 합니다. 웃기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가 투자한 것들, 예를 들면 집, 원유, 가상화폐, 금, 은과 같은 것들에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한 것을 보고 바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안 떨어질 거라 생각했단 말이야? 라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저자의 구조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예언서가 아니고 그렇게 쓰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좋았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자는 이 책도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답을 원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본인의 소양을 키워야 하는 것이 진짜 궁극적인 답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하는 것, 저도 세무사면서 여의도 금융권 직장인으로서 당연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탐욕과 나만 이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공포에 휩쓸려서 성급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로 이 책을 꼭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